속도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정확한 순간 속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속도계를 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순간 속도를 재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속도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이 개념이 극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어느 한 시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차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멈춰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도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지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속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동차가 4초 동안 20m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평균값인 5m/s라고요. 자동차의 속도계는 실시간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의 정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계산된 평균값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는 바퀴의 회전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퀴의 반지름으로 1회전 할 때 자동차의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길이를 2m라고 하여 1초에 10회전 하였다면 20m를 진행한 셈이므로 자동차의 속도는 20m/s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의 속도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데 속도의 정의상 순간 속도는 측정 불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자동차는 어느 순간에도 분명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자동차의 과속 측정 장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카메라 앞 도로 위에 네모난 테두리 형태가 일정 거리를 두고 두 개가 있음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코일이 매립된 흔적입니다. 루프 센서라고 불리는 이 코일이 자동차가 지나간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죠. 따라서 센서 사이의 거리 델타 X는 변하지 않으므로 각 센서를 지나간 시간의 차이로 나눈 값이 바로 자동차의 속도, 즉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센서는 어떻게 자동차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은 현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므로 영상 마지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과속 단속 역시 속도계처럼 평균 속도이지 특정 지점에서의 속도는 아닙니다. 평균 속도는 자동차가 그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모두 지워버리고 단 하나의 값으로 압축한 결과입니다. 어떤 순간에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과속 단속 측정은 고정식과 구간 단속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의 경우 두 센서는 20-30m의 거리입니다. 센서 사이의 거리가 20m, 그리고 자동차의 통과 시간이 1초라면 속도는 20m/s, 즉 시속 72km입니다. 하지만 0.5초 만에 통과했다면 시속 144km로 과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간격을 2km로 늘린 구간 단속은 어떻게 될까요? 센서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을 뿐 고정식과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짧은 고정식은 자동차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힘들지만 구간식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센서 1의 위치를 센서 2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동차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폭을 나타내는 초록색의 상자,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 보이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센서 사이 거리를 더 짧게 0에 한없이 가깝게 한다면
우리는 특정 순간의 속도에 거의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극한입니다. 이 극한으로 정의된 값이 바로 순간 속도입니다. 정리한다면 속도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다루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정의할 수 없지만 시간의 간격을 0에 가깝게 줄여가는 극한으로 순간 속도를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수학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 영상에서 다뤘던 에프실론 델타 논법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에프실론 델타 논법으로 속도의 극한값을 구하는 실제 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단속이 고정식과 다른 또 하나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센서 2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거리의 문제로 센서 1에도 카메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구간 단속은 시작과 종료 지점에 각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카메라를 설치하는 마당에 고정식 단속을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구간 단속은 각 지점에 센서를 추가 매립하여 고정식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간 단속 지점에서는 구간 평균 속도도 맞추어야 하지만 시작과 종료 지점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프 센서가 어떻게 자동차를 감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리는 전자기 유도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루프에 교류 전압을 가하면 자기장이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루프 위를 지나는 자동차가 이렇게 형성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전기 신호가 발생됩니다. 이 전기 신호로 차량이 센서를 통과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